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저녁 시아버지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짧은 하의를 입고 계셨거든요. 자꾸 시선이 갔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의 옆으로 누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지나간 옛 연인들, 길에서 마주친 낯선이, TV 속 배우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꾸만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결국 시아버지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호흡이 빨라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내일 입을 블라우스 다려놨는데 시아버지가 블라우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셨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제 손의 위치를, 제 표정을. 대형 사고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나 나중에 얘기하자.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여자도 그럴 수 있지. 이 사건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입니다. 올해 42이에요.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41의 나이에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20에 결혼했어요. 이른 결혼이었죠. 아들 하나를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꺼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아들은 그때 20살이었어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엄마, 나 군대 안 갈게. 엄마 곁에 있을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야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후 저는 더욱 무너졌어요.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넓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다 멀리 있어서 그냥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수진아, 밥은 먹고 다니니? 시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아버지는 냉장고를 여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시아버지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컸을 텐데 저를 먼저 챙기셨어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자주 오셨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청소를 해 주시고 그냥 말없이 옆에 앉아 계셔 주셨어요.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우리 서로 의지해야지. 저희 시아버지는 환갑이 조금 지나셨지만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50대처럼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일찍 여의신 후 혼자 사셨는데 외로우셨을 텐데도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려주신 식사를 억지로라도 먹기 시작했고 출근도 다시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시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며느리 대단해.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 재건축 문제가 생겼어요. 보상금은 나왔지만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와서 지내. 방도 남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님, 불편하실 텐데요. 뭐가 불편해.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 오히려 내가 더 좋지.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강남에 넓은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방이 3개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에서 가장 먼 안방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자. 각자 할 일하고 저녁만 같이 먹고. 네, 아버님. 처음 며칠은 정말 그랬습니다. 낮에는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만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빨래 모아둔 거 있으면 내놔. 같이 돌릴게.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어차피 나도 빨래 돌리는데 같이 하는 게 편하잖아. 며칠 후 제 방 앞에 깨끗하게 개어진 빨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속옷까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제 속옷까지 세탁해 주신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민망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세탁은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얹혀 사는데 아버님이 빨래까지 해주시고 또 개서 갖다 주시고 안 그러셔도 돼요. 왜? 빨래는 빨래지 뭐. 나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 너보다 더 잘해. 신경 쓰지 마.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제 빨래를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의식해서 예쁜 것만 골라서 입고 빨래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편해졌어요. 외로웠던 집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 장만한 실내 자전거를 타고 계셨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에 단단한 근육이 보였어요. 그리고 페달을 열심히 밟는 다리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빠르게 페달을 밟으실 때는 다리의 모든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팔뚝, 단단해 보이는 손. 저는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돌아보셔서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건강한 체격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헬스를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나이가 무색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붙어 있었어요. 가슴과 복부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운동하고 왔어. 샤워하고 올게. 시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은은한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였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완전히 잠들어 있던 제 아내 여성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볼까? 한 번씩 퇴근길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들고 가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빈집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시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설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왔어. 저녁 준비 다 됐어. 씻고 나와.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면 티셔츠, 그 아래로 비치던 탄탄한 가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은 없네. 그래도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쉬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에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 잠갔어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예전에 만났던 스쳐 지나간 내 연인들, TV 속의 배우들. 하지만 자꾸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 티셔츠를 입고 부엌을 오가시던 모습,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던 모습, 웃으실 때의 표정.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호흡이 빨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어요.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갔는데 제대로 안 잠긴 거였습니다. 내일 입을 블라우스 좀 다렸는데 시아버지가 블라우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침대에 앉아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제 모습, 제 표정, 그리고 제 손의 위치까지.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작게 놀라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아버지도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미안.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블라우스가 시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블라우스를 보며
우리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마 시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블라우스를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시아버지가 급히 방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여자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망신이 얼굴에서 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보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아버지와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주쳐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을 때 시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어? 아침 먹어.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잘 잤어? 네. 아버님은요? 나도 잘 잤어. 우리는 어색한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저녁 준비해 둘게. 늦게라도 조은이 들어오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저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주방이 아니라 거실에 계셨습니다. 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앉아. 저는 시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있잖아.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괜찮아. 내 잘못 없어.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여자가 혼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알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다 벌어진 김에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른 걸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아버님만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 자꾸 눈에 밟혔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희 사이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본능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님이 집안일 하시는 모습, 운동하시는 모습,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 전부 다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아버님한테도 죄송하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아버님 생각만 나고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고. 이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식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자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매일 참아야 했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혼자 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사실 힘들었어. 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집사람 떠나 보내고 혼자 지낸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 그런 내가 갑자기 수진이 너 같은 사람과 같이 살면서 매일 참는 게 쉽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어젯밤에 본 건 솔직히 놀랐어.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진짜요? 응,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갈까요? 시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얼굴. 하지만 더 성숙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방에서 저를 달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사람의 온기, 강한 손길, 그리고 함께 느끼는 감정.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시아버지도 정말 오랜만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걸까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후회돼. 시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은요? 나도 시아버지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저도 꽉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저녁 6시만 되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시아버지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빨리 오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저녁 금방 차릴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고 웃음이 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뉴스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맞춤을 했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제대해. 아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대. 벌써? 응. 생각보다 빨리 됐어. 엄마 지금 할아버지 집에 있지? 제대하면 나도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지? 그래. 물론이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불안한 표정이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호의 제대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 1달 동안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밤마다 서로를 놓지 않았고 주말에는 또 여행을 다녀왔어요. 준호의 제대 전날이었습니다. 마지막이네.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네. 후회 없어? 없어요. 아버님은요? 나도.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기억하려는 듯 오래오래 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논산까지 준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훤칠하게 자란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시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시아버지도 손자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준호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취업 준비할게요. 할아버지도 좋으시죠? 그럼 좋고 말고.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보았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는 제가 쓰던 안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잘 자. 네. 편히 주무세요. 우리는 짧게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방에 시아버지가 계신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함께 사는 동안 저와 시아버지는 최대한 조심했어요. 낮에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고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피스 뒤 지퍼가 잘 안 채워졌어요. 수진아, 이리 와봐. 시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지퍼를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됐어. 시아버지가 등을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네. 응. 지퍼가 안 채워져서. 준호는 별말 없이 아침을 먹으러 갔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릇을 건네주다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몇 초였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건 어디 있어요?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릇을 건네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졸고 계셨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시아버지의 어깨를 받쳐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아,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님, 방에 가서 주무세요. 응? 아, 미안. 시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응, 그동안 같이 살면서 그래도 좀 이상한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잃고 나서 며느리라도 잘 챙겨주시려는 거겠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후 거실로 나갔는데 시아버지가 따라오셨습니다. 준호가 잠깐 샤워하러 간 사이였어요. 정말 괜찮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시아버지를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샤워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셔서. 할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뭔가 찝찝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힘들어하는데 당연히 위로해 줘야지. 시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왜? 엄마랑 할아버지 사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이상해? 아니, 그냥 할아버지가 엄마 보시는 눈빛이 좀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잘 챙겨주시는 거라니깐. 내 아빠 잃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그런가. 제가 오버하는 건가. 그래. 이상한 생각하지 마. 준호가 방을 나갔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준호가 눈치챈 것 같아요. 나도 느꼈어. 어젯밤에 날 보는 눈빛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자.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부엌으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시아버지도 잠이 안 오셨나 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냥 몇 초였지만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할아버지? 준호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보고 있는 우리를. 물 마시러 나왔어. 시아버지가 재빨리 말씀하셨어요. 나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우리를 더욱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준호의 의심은 커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나가서 살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한테 계속 신세 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독립해야 하고. 하지만 여기가 편한데. 엄마, 전 불편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계속 얹혀 사는 게 불편해요. 우리 전세라도 구해서 나가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뭐가 불편해. 할아버지는 너희랑 사는 게 좋은데. 할아버지, 감사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확신은 없지만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집 알아볼게. 그날 밤 시아버지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잠든 후였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준호가 눈치챈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불편해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예상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버님, 준호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너 아직 젊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남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요. 근데 이제 놓아줘야 해. 너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님,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행복해야 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저는 시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와 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시아버지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살아야 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님도요. 나는 괜찮아. 시아버지가 웃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순간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회사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에 따뜻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가끔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지내니?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행복해야 해. 네, 아버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웠어요, 아버님. 나도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오직 따뜻한 추억만 남긴 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